자, 여러분의 아까 우리 그림 위험과 수익의 관계 이 그림을 말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림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12번 문제로 가는데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죠. 위험의 회피, 위험의 정가, 위험의 우리가 보유, 위험의 통제, 이렇게 크게 우리 네 가지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위험의 정가에 속하는 걸 찾는 건데 1번에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것은 위험의 통제에 속해요. 위험의 통제. 손실의 발생 횟수나 규모를 줄이는 방법은 위험의 통제에 해당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투입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투자 결과치, 여러분 결과치는 수익성입니다. 수익성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는 거, 요거 민감도 분석. 2번은 민감도 분석도 어디 속한다? 위험의 통제에 속해요. 자, 그래서 그럼 또 위험을 우리는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에 민감도 분석 또는 감응도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최근에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험에 계속 출제하고 있는데, 이 투입 요소의 변화, 예를 들면은 투입 요소의 대표적인 게 임대료의 변화, 공실률의 변화,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비용, 영업 경비의 변화, 이 투입 요소를 변화시킴에 따라 뭐가 달라지죠? 산출되는 결과치가 영향을 받는데, 산출되는 결과치가 바로 수익성을 의미하죠. 현재 가치나 내부 수익률 같은 수익성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은 위험에 뭐에 속한다? 통제에 속하고,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자, 이러면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국채와 같은 안전한 곳에만 투자를 하는 거죠.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인데, 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이 방법은 어디 속하냐 그러면 위험의 회피에 속해. 위험의 회피. 네 번째,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적은 투자 대안을 어떻게 돼요? 기각하는 거. 요것도 위험의 회피. 4번도 위험의 회피에 속하고, 5번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가 인상되도록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위험의 정가. 자, 5번이 바로 뭐죠? 위험의 정가가 돼요. 자, 여러분이 위험의 정가는요, 우리 떠넘기죠.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르는 잠재적인 손실의 가능성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걸 정가라고 하죠. 그래서 정가, 회피를 잘 구분하고, 이 두 개가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보험에 뭐 한다? 가입을 한다. 네?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도 위험의 정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우리가 수익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위험 회피용 투자자를 가정하는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도와 무위험률은 상관이 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여러분이 아까 앞에서 배웠을 때 위험과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인데, 이게 바로 뭐죠? 요 각도가 위험에 대한 회피도예요. 그럼 이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는 요 뭐죠? 요 크기, 이 무위험률의 이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있다 하니까 틀렸고, 두 개의 투자 대안 중 상대적으로 평균은 수익입니다.
평균 수익, 수익이 작고 분산은 위험, 위험이 큰 부동산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틀렸죠. 아까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뭐죠? 두 개의 투자 대안 중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2번 틀렸고 3번 주어진 자본을 부동산, 주식, 예금에 각각 3분의 1씩 투자하는 것도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3번 정답이고 4번 효율적 프론트는 가장 적은이 아니라 주어진 동일한 위험,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 자, 가장 적은 밑줄, 가장 적은이 아니라 주어진 동일한 위험. 일반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무위험률도 상승. 변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일반 이자율이 상승하면요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도 오릅니다.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와 위험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위험에 유형이 있어요. 자,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유형은 여러 가지 있죠. 예? 우선은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 사업상, 부동산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위험. 어떤 게 있죠?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시장 위험이 있고 또 금융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인데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유동성 위험이죠. 1번은 요 유동성 위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 가치의 손실의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이죠. 자, 현재 부동산의 시장 가치는 5억 원이에요. 근데 금매물로 4억에 매각하면 1억 손해봤죠? 그 1억 손해본 금액이 유동성 위험. 자,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추정해서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기도 한다. 이것은 요거 그 2번 지문은 요 지문 보수적 예측에 의해서 투자하는 방법. 2번 지문은 보수적 예측 방법. 3번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서 제외하는 건 요거 위험의 회피. 이건 위험의 회피. 위험 증가가 아니라 위험의 회피. 3번 정답. 수익성은 뭐죠? 산출되는 결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는 투입 요소죠. 그래서 요거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 감응도 분석이라고 하죠.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금융상의 위험도 없습니다. 2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잔금 비율이 나오죠. 여러분 이 잔금 비율은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용어. 좀 용어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용어예요.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은 대출금. 자, 여러분 거기에 저당 대부액이 대출금입니다. 자, 여러분 저당 대부액은 뭐다? 대출금 중에서 대출금 중에서 미상환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원금.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넣으면요 용어들이 막 헷갈리는 거야. 저당 대부액은 대출금이고요. 또 이런 용어도 있거든요. 저당 지불액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저당 지불액은요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당 지불액은 뭐다? 원리금 상환액. 저당 대부액은 대출금이에요.
어떤 분은요, 요거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우리 출제원들은 막 말을 바꿔서 출제 막 해버리거든요. 자, 1번 개념이고 2번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이며 이론을 빌렸다,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N여 년 동안 갚아 나가야 할 원금 이자를 말합니다. 자, 3번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요구 수익률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 말을 잘 바꿉니다. 자, 지렛대 효과란 차입금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 차입금을 지렛대에 삼아 수익률을 높이는 행위를 지렛대 효과 맞고요.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 3번 정답입니다.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 올해 시험에 23, 4번 상당히 중요한 건데 올해 시험에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이거 잘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 수익률은 구할 줄은 알아야 돼요. 왜? 요거는 몇 초 안 걸리거든요. 기대 수익률 구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5개 중에 2, 3개가 걸러지기 때문에 찍기가 좋아요. 자, 시장 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투자 자산의 분산을 구하라. 이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돼. 여러분 분산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부터? 기대 수익률부터 구해야 된다. 그럼 기대 수익률은 거기 봤더니 호황일 경우에 몇 프로? 20%. 호황일 경우에 20%, 불황일 경우에 몇 프로? 10%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호황일 경우에 기대 수익률, 불황일 경우에 기대 수익률 주어졌죠. 이때 우리는 확률은 뭐죠? 호황률 확률은 우리가 60%죠? 0.6. 불황률 확률은 40%, 0.4. 표에서 0.6은 60%고요. 0.4는 40%예요. 여기 몇 프로죠? 12%, 4%, 12%, 4% 더해주니까 16%. 기대 수익률의 이것은 평균값을 얘기하죠. 자, 그럼 분산은 이제 기대 수익률 구했으니까 분산은 자, 여러분은 호황일 경우에 20%, 여러분은 호황일 경우에 예상 수익률 20%가 뭐부터? 평균인 기대 수익률 16%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걸 보는 거죠. 얼마나 떨어졌느냐. 평균인 16% 기대 수익률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가 보는 건데 이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 되죠. 그리고 호황의 확률 60%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불황일 경우에는 10%가 또 평균인 몇 프로? 평균인 6%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편차를 제곱하고 또 불황률 확률 곱해주면 되죠. 이거 더해주면 전체 분산이 돼요.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몇 프로죠? 몇 프로? 4%. 4%는 얼마? 0.03이다. 4%는 0.04의 제곱 곱하기 0.6. 자, 요거는 몇 프로? 6%죠. 마이너스 제곱하면요, 플러스예요. 그럼 6%의 제곱이니까 6%는 0.06 제곱 곱하기 0.4. 이걸 계산하면 돼요. 0.00 우리가 4가 나오나요? 4. 3번 정답. 자, 이런 표를 이용한 문제 또 하나 잘 확인해 보시고, 자, 24번 문제 보시면 또 표가 나와요. 자,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 투자의 변동 계수를 구하라. 자, 변동 계수. 변동 계수. 변이 계수.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을 측정하는 표준 편차. 그럼 뭐를 구해야 될까요? 기대 수익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되니까, 자, 기대 수익률을 봤더니 또 호황일 경우에는 얼마? 호황일 경우에 10%, 0.1은 10%입니다. 호황일 경우에 10%, 불황일 경우에 몇 프로? 6%. 0.06은 6%입니다. 자, 호황, 불황. 자, 근데 그거 관련해 보세요. 빡표 위에 단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같음. 이 말은 뭐예요?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같다는 것은 호황률 확률 50%, 불황률 확률 50%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호황률 확률 50%, 불황률 확률 50% 주어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어렵게 내려고 호황과 불황의 확률은 같다 하면 해석이 또 안 되시는 분이 있어. 그럼 얼마죠, 이게? 5%. 5%, 여기 몇 프로? 3%. 8%. 기대 수익률이 이제 8%. 자, 분산은 호황일 경우에 10%가 뭐죠? 평균인, 기대 수익률 평균인 8%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제곱 곱하기 호황일 확률 곱해주면 호황일 경우에 분산, 불황일 경우에 6%가, 예상 수익률 6%가 또 평균인 8%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또 제곱 곱하기 얼마? 또 불황일 확률 곱해주면 되죠. 호황, 불황일 경우에 더해주면 전체 분산.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됐네요. 얼마? 2%의 제곱 곱하기 0.5. 요것도 2%의 제곱 곱하기 0.5가 두 개 있어요. 그럼 요건 1이에요. 0.5에 2를 곱하면 1. 그럼 남는 것은 2%의 뭐다? 제곱. 자,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는,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끝, 분산 2%의 제곱, 제곱과 루트 없어짐. 그러면 표준 편차는 2%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8%고 표준 편차는 2%니까 4분의 1, 0.25, 1번 정답. (23번보다) 24번이 약간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 편차까지 루트 계산까지 들어가고 또 변이계수까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146페이지에 27번.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한 경제 상황별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추정될 때 이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니까 기대 수익률 개념 나오죠. 자, 상가, 오피스텔 3개가 있잖아요, 지금. 상품이 3개. 상가, 오피스텔, 뭐가 있다? 아파트. 이렇게 상품이 3개 있어요. 이 각 상품의 기대 수익률은 경제 상황별, 거기 호황, 불황, 이 경제 상황별 확률이 주어졌어요. 몇 프로? 호황률 확률 50%, 불황률 확률 50%. 이 확률에 또 해당 상품의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대 수익률 구하는 방법. 그럼 그걸 갖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죠? 상가의 기대 수익률을 보면 호황일 경우에 16%. 자, 호황일 경우에 16%. 불황일 경우에는 6%. 호황일 경우에는 16%. 불황일 경우에는 6%가 주어졌어요. 자, 이때 또
황일 확률 몇 프로? 50%. 불황일 확률 50. 50일 땐 두 개 더해서 나눠주면 돼요. 22% 반, 11%가 상가의 기대 수익. 자, 오피스텔은 황일 경우에 몇 프로? 12%. 불황일 경우에 4%가 주어졌죠. 또 황일 확률 50%, 불황일 확률 50% 해주니까 16%의 반이니까 몇 프로? 또 8%. 오피스텔 기대 수익률 8%. 아파트는 자, 황일 경우에 8%, 불황일 경우에 2%가 주어졌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황일 확률 50%, 불황일 확률 50%, 그랬더니 얼마? 10%에 반하니까 5%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2번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은 상가가 1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8%는 오피스텔, 아파트는 5%로 가장 낮다. 이게 2번 설명. 3번 투자 위험은 추정 수익률의 분포, 즉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 여러분 위험을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 또는 표준 편차를 뭐 했다? 제곱한 분산을 가지고 측정하는데 표준 편차는 자, 이러한 정규 분포 곡선이 있어요. 자,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데 이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 아까 분산 구할 때 평균 8% 평균부터 얼마나 떨어졌냐 보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평균에 밀집하면은 떨어져 있는 정도가 작아요. 이때는 표준 편차가 작을 때 위험도 낮아요.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넓게 커진다. 분포되면 표준 편차가 크고 이때 위험은 높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높아요. 우선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4번 보시면요. 위험은 아파트가 가장 높고, 근데 이거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산하는 건 여러분 거기에 해설에 나와 있는데 요걸 계산하려면 3개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빨리 이 순서만 묻는 거니까 빨리 풀려면 이렇게 풀면 돼. 빨리 풀려면은 자, 호황일 경우, 불황일 경우의 차이 얼마? 수익률? 추정 수익률 차이 몇 프로? 10%. 여기는 8%, 2% 차이 몇 프로? 6%. 여기 12%, 4% 차이 몇 프로? 8%. 호황, 불황일 경우에 추정 수익률 차이가 가장 클수록 위험이 가장 높아요. 그럼 가장 작을수록 위험은 가장 낮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위험이 가장 낮고요. 상가가 가장 높고 중간, 오피스텔이 중간이에요. 빨리 찾는 방법, 계산하지 않고. 그래서 4번 맞는지 찾는 요령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5번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인데, 자, 평균 분산법 있잖아요.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우리는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겠죠. 이때 평균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수익과 관련이 있고 분산은 위험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가 A, B 두 투자 대안이 있거든요. 자, 뭐 2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 이 평균 분산에 있어서의 지배의 원리를 보면은, 자,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낮은 투자 대안을 선택을 하고, 위험이 같다.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하죠.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한 게 지배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이 A와 B가 서로 같다.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은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수단인데, 이때 A가 B보다 작으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A가 B보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도 낮죠. 뭐를 선택? 지배의 원리에서 A 투자를 선택해. 요 원리에서. 근데 A와 B가 표준 편차 같다. 위험이 동일할 때는 또 기대 수익률이 높은 또 뭐를 선택? A를 선택. 근데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A가 B보다 위험도 낮은 경우는 당연히 이때는 뭐를 선택한다? 또 A를 선택한다. 이 경우에는 이 지배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A가 B보다 위험도 높다. 이 경우에는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5번 지문에 보시면은 상가 아파트 보면은 기대 수익률은 어디가 커요? 5번 지문 보면은 기대 수익률은 상가가 크죠. 상가는 11%, 아파트는 5%니까 크죠. 그리고 표준 편차 위험도 어디가 커요? 아까 위험이 가장 높은 건 뭐? 상가. 위험이 가장 낮은 것? 아파트. 이 경우는 상가가 아파트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표준 편차 위험도 큰 경우에는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가가 아파트를 지배한다니까 틀렸지.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5번 정답. 여러분, 우리 본 시험에 여러분 10월달 이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험장에 가거든요.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표가 주어져서 이 문제처럼 표 주어주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석을 해야 돼. 이 표를 해석하는 문제에서 최근 13년 동안 답은 다 5번에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 혹시 시간이 없으면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률로 가야죠, 확률로. 최근 13년 동안 몇 번? 5번. 무조건 표 나왔다고 5번이 아니에요. 지금 표 갖고 지금 1번부터 해석하는 문제 있죠? 이런 거 최근 13년 동안 5번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자, 이제 푸는 거 이제 잊어버렸고 5번만 기억납니다.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자, 149페이지에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하니까 틀렸죠. 어디가 커야 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됩니다. 1번 틀린 지문. 2번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이렇게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은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 B가 크죠. B가 크면은 표준 편차가 작은 뭐를 선택? A를 선택합니다. 2번 정답. 3번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자, 요 얘기네요. 요 그림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인데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다? 급해진다. 완만해진다 하면 안 되고 뭔다? 급해진다. 급해진다. 네 번째,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돼?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도 커지죠. 커지니까 뭐죠? 요거 플러스. 비례 관계는 플러스입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비례 관계.
무위험률이 상승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는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의 요구하는 수익률은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해 준 건데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뭐다? 상승하고 또 위험 할증률도 높으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을 합니다. 5번 틀린 질문. 2번 정답입니다. 자, 32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한데, 자,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 비례가 플러스죠. 플러스 관계에 있습니다. 평균 분산 결정법은 기대 수익률에 뭐를 구한다?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우리는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말하죠. 2번 맞고, 3번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이죠. 자, 투자 안으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예측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향 조정이 포인트. 하향 조정, 상향 조정이 아니에요.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자, 요거죠.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서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값인데,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을 높게.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니까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은 높게.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높은입니다. 4번 정답. 낮은 할인율이 아니라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화함에 따라 그 결과에 치인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모형. 개념이 나와 있죠. 4번 정답입니다. 자, 3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건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자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두 개의 대안 중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위험이 낮은 투자 대안을 선택합니다. 1번 맞는 질문이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가 되고, 두 번째 지분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보다 높으면은 뭐가 발생하죠? 정해 지대 때 효과가 발생합니다. 맞고, 3번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투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이게 효율적 프론티어인데, 문제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겠지. 그럼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이거 뭐죠? 접하는 이 점이 최적이야. 최적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인데 요거는 누구?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 요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요것보다는 보수적이야. 그럼 보수적 투자자는 요게 최적. 이렇게
한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는 요게 최적인데 보수적인 요거의 최적입니다. 그래서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는 다른 투자자는 이게 최적이 아니라 이게 최적이죠. 왜 그러냐? 무차별 곡선이 서로 뭐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여기 3번 설명. 4번 두 개의 대안을 선택한다면은 경기 흐름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그러면 수익률 변동이란 말이 뜨면은 상관계수가 나와야 돼. 자, 여러분 수익률 변동이 나오면은요 상관계수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유사하다, 유사의 동그라미. 유사하면은 상관계수는 플러스 값이야. 자, 유사하면은 상관계수의 값은 무슨 값? 플러스 값. 그래서 유사한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틀려요. 여러분 상관계수가 플러스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작아요.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상관계수가 뭐 유사하면 안 돼. 수익률 변동이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해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상관계수의 값인데, 그래서 4번 틀린 질문 정답이죠. 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투자자별로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요구 수익률 배울 때 요구 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상관계수에 관련된 사항을 또 우선 설명을 또 우선 해야 되는데, 자, 우선 하나 더 풀고 3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우리가 이용될 수 있죠. 1번을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헤지. 자, 2번 체계적, 여러분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밑줄 긋고 피할 수 있으면은 맨 앞에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2번 정답. 위험 조정 할인율. 여러분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부동산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위험 조정 할인인데, 여러분 이 위험 조정 할인율이 바로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겠죠. 여러분 아까 저 왼쪽에 수식이 아까 있거든요. 저 왼쪽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이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을 하는데, 아까 이 요구 수익률이 바로 뭐죠?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 위험 조정 할인율이 바로 뭐다? 요구 수익률이에요. 4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요거죠? 여러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 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인데,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요구 수익률도 뭔다? 상승한다. 예? 맨 끝에 상승이 또 포인트인데 체계적 위험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 체계적 밑줄. 자, 효율적 프론티어. 여러분 이 효율적 프론티어 요거죠? 얘기죠. 여러분 효율적 프론티어는 요 빗금친 부분은 선택이 가능하고 위에는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주어진, 예를 들어서 R2라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이 최고의, 위에는 선택이 안 되니까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 5번은 개념인데 효율적 프론티어를 다른 말로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해. 효율적 프론티어를 효율적 투자선인데 뭐죠? 우상향한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상향하는데 우상향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향하는 이유.
여기에 또 2년 전에 출제했죠. 우상향하는 이유. 우상향하는 이유는 이 전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이걸 좀 우리가 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까지 우선 풀었습니다. 자, 잠시 쉬고 37번부터 가겠습니다.